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스크립트 같은 거 하나도 안 쓰고 라이브 한다는 느낌으로 긴급 시황 뭐 이런 거 좀 하겠습니다. 원래 내일쯤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예상보다 빨리 제가 생각하는 곳까지 차트가 도달을 했어요. 약간 안 닿긴 했는데 뭐 다음 걸로 쳐도 무관하겠죠. 오늘 숏 영상은 아니고 나름 관점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즉흥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두서가 없고 그래도 핵심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지표를 안 쓰던 놈이 화면에 지표가 떠 있죠. 제 핵심 이론들을 지표화할 수 없을까 해서 몇 달을 붙들고 있던 건데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베타 테스트 버전이 어제 나왔습니다. 진짜 고생해서 만든 거라서 자랑 좀 하려고 띄워놨어요. 이평선 각도랑 캔들 개수를 면적화를 해서 범위 설정하고 각도가 돌아가는 갱신 타이밍을 개수로 다 넣어서 적용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대충 그렇습니다. 며칠은 테스트를 더 해보고 다시 소개를 하든지 할게요. 자, 오늘 어쨌거나 긴급하게 시황을 찍는 이유, 이 텔레그램에 지난 시황 영상 이후죠.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하단 추세선 안으로 한번 들어가는 무빙이 있을 거다. 그 가격이 72K대인데 거기가 방금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는 페이크아웃이라고 해서 요즘 분석하는 차티스트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됩니다. 어떻게 하단 추세선을 그어도 오늘 아침 슈팅에 이게 들어온 걸로 체크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관점에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 페이크아웃도 낚시로 많이 쓰기 때문에 추세를 회귀했다고 해서 롱을 치게 유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관점을 올렸었고 현재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3월 30일 날 65K에서 여기는 의미가 있는 구간을 밟은 거다. 그 내용을 4월 3일 날 시황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죠. 3월 31일이네요. 시황 영상 때 20개 근거를 들면서 이 구간이 단기 바닥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브리핑을 후속을 계속 해가지고 어제 이평선이 다 돌아갔고 마지막으로 슈팅이 나옴으로써 관점이 오늘까지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아니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런 관점도 존중은 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이 아래로 빠지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숏을 치진 않는다. 요 내용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모든 자리에서 롱이나 숏이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11% 구간 줄먹 한번 하고 잠깐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4월 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4월 15일이 되면 미국에서 소득세 법인세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현금을 확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유동성이나 이런 투자 심리 같은 게 조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조심해야 되는 거죠. 현재 이 상승이 사실은 수익화를 위해서 끌어올린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팔려고 하면은 끌어올린 다음에 파는 게 세력의 정석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 저점을 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할 건데요. 근거가 없진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이 구간에 대한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를 꽤나 강한 저항으로 인식을 해서 익절을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빨간 추세선이 굉장히 큰 차트에서 유의미한 기준 각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각자 사람마다 보는 각도나 차트 작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큰 스케일에서의 기준 각도고 얘를 그대로 끌고 내려왔을 때 아래 똑같은 라인이 이전 9개월 동안 횡보를 했던 그 비추세 패턴의 플래그 상단의 기준 각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익절의 자리로 손색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가능성적인 면으로 다시 차트가 2까지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상승 추세가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현재까지의 차트를 봤을 때만 그렇습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는 첫 번째 해당 기준 각도를 봤을 때 이 중단선에 어느 정도 접점이 있습니다. 날봉상의 꼬리와 몸통 마감을 보시면은 약간의 의미성을 찾으실 수 있고요. 이 구간까지 도달을 한다면 이 녹색 구간에 리테스트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자, 이걸로는 모자랍니다. 이거는 인지된 각도로 작도를 한 거고요. 제가 주로 쓰는 무기 중에서 예측 채널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찍는다는 가정으로 미리 작도를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상상력을 동반해서 현재는 1포인트, 2포인트가 나온 이 채널을 3포인트가 여기가 찍힌다는 가정으로 미리 채널링을 그어봤을 때 1, 2, 3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때야 사람들은 채널링을 뒤늦게 긋겠죠. 하지만 미리 긋고 봤을 때도 이 구간 그리고 여기 꼬리 구간 그리고 오늘의 저항, 중간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던 이런 중단 구간들 이런 걸로 봤을 때 여기를 찍게 되면 개념 자체가 대중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쌍바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채널 상에서 각도상의 쌍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번, 2번, 3번이 나오고 나면 4번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겠죠. 자, 이런 경우의 수를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시황을 찍는 거고요. 숏을 치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숏 안 잡았어요. 어쨌거나 이런 관점들이 해소되는 거는 바로 위에입니다. 75K만 넘어가도 이 관점은 폐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깨고 내려올 때만 조심하면 되겠죠. 여기서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일찍 시황이 전달되도록 준비 없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자, 여기에 닿지 않았는데 왜 익절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제가 늘 브리핑 드리면
떨어뜨리면서 철학적인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저는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익절은 미리 합니다. 차트가 떨어지는 와중에 내가 숏이 끝나는 바닥 구간을 여기로 예측한다 해도 숏을 들고 운 좋게 내려왔다고 쳐도 저는 이전에 미리 익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도착점이 닿기 전에 커버링이란 게 나올 수 있고 그 후에 바닥을 여러 번 낮추면서 찍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익절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고 매매가 꼬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익절은 여기서 날리고 진입은 이까지 기다리는 게 제 원칙입니다. 텔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쨌거나 간단하게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3월 30일부터 65K 구간 여기에 대한 지지 라인이 상당히 유의미하다. 그 내용으로 31일 날 바로 시황 영상까지 찍어드렸죠. 20개의 근거를 들어서 이더리움의 목표가를 적어드렸고 비트코인의 목표가도 찍혀져 있습니다. 그 후에 후속 브리핑을 계속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어제 제 지표에서 롱이 떴고 지지 구간도 밟았고 일봉 62평이 상방으로 돌아갔고 4시간 120평이 돌아가면서 슈팅이 나오고 끝이 났어요. 어제 지지 구간을 말씀드렸고 오늘 정확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맞은 것보다 뒤늦게 들어오시더라도 한 번쯤 내가 교육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선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오겠습니다. 뭐 작다면 작은 수준이지만 선블러한테는 12%도 크죠. 일주일 정도의 스윙이 끝났으면 이제 적절하게 뇌를 좀 식히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보통 익절을 하시고 나서 바로 진입을 스위칭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익절로 번수익이 스위칭을 조기에서 날아가는 경험들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습관 중에 좋은 게 익절을 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정말 좋은 자리가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린다는 마인드로 며칠간 이 회귀 추세한 것을 지켜주는지 위로 돌파가 나오는지 다시 떨어지는지 이 부분을 좀 유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